도시문화 스터디를 발표하게 된 김지은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도시화 정착, MZ 소비 전망 이로 인해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수요자를 고려한 시장의 양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편리성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뻗어나가 온라인 활용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이 구축되고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짐에 따라 공유가 편리하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앞서 설명한 흐름을 통해 편리성의 의미가 기존으로부터 확장되고 있다는 장정적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컨비니언스를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적절한 공간 내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성질이라고 정의 내리게 되었습니다.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성에 반영하는 정의를 도출해냈고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답사 결과 실제로 편리했던 점과 불편했던 요소들을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비슷한 속성군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의를 3가지로 나눠 6가지 요소를 모두 도출해냈습니다. 6가지 요소에는 접근성, 한목적성, 쾌적성, 디지털 연계성, 다원성, 공유성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윤수진입니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한 사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이란 정보, 서비스로의 접근이 용이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두 곳 모두 대중교통을 활용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특별 안내 책자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목적성이란 공간, 서비스 분연의 목적과 존재가치 실현에 관한 특성입니다. 유니언타운 한남과 커넬워크의 경우 공간의 구분이 명확해 기능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구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3가지 이상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공간 목적이 바람직하게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쾌적성이란 공간의 환경, 청결 관리, 자연적 요소를 고려하는 특성입니다. 두 공간 모두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플랜테리어를 활용해 공간의 쾌적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맹그로브 신철의 경우 크레딧 예약 제도를 통해서 적정한 인구 밀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디지털 연계성이란 운영 및 이용에 있어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성입니다. 우선 집무실의 경우 앱으로 출입을 관리하여 이용자의 이용 시간, 연령, 직업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프로젝트 후암의 경우 공간 예약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단순히 상업적인 절차일 뿐 그 이상의 네트워킹을 장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원성이란 다양한 공간들이 단순 집약이 아닌 심미적, 기능적 관점의 조화를 고려하는 특성입니다. 유니언타운 한남의 경우 건물 단위 개발을 통해 콘텐츠의 층간 배치가 조화롭게 되어 있었고 브랜딩 과정에서 다양한 성별과 세대의 이용객을 적객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반면 가든파이브는 소상공인 업종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많은 점포를 밀집시켜 다소 획일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두 사례를 통해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으는 것이 과연 진정한 편리함인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성의 경우 소유의 방식에서 경험으로 효용 가치가 변화하기에 따라 도출된 요소입니다. 맹그로브 신설의 경우 코리빙 하우스로 홍보되어 쉐어하우스와 차별화되는 공유주거 형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공유주거, 코워킹 스페이스, 커뮤니티 라운지 등 공유주거의 이점을 최대화하는 공간들이 돋보였습니다. 평가를 통해 총 10가지 사례를 분석하였고 합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컬타운을 제외하고 9가지 사례에서 비슷하게 충족되는 요소들은 접근성, 한목적성, 쾌적성으로 주로 과거부터 논의되던 편리성의 개념이었습니다. 한편 붉은색 영역은 공유성, 디지털 연계성, 다원성으로 사례별 편차가 상당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 변화로 인해 확장된 편리성에 속하고 있었으며 이 요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박스 안의 세 공간의 경우 이용 연령대가 대부분 MZ세대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기꺼이 공간에 방문하며 동조하기도 하는 MZ세대의 특성을 재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측의 커넬워크와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영역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붉은색 영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대에 힘입어서 보도되었으나 현재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렇다면 공간 그리고 나아가 도시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프레임워크로 만들어낸 6가지 요소 중 공유성, 디지털 연계성, 다원성은 오늘날 특히 강조되는 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편리성의 의미를 넘어서 확장된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컨비니언스 스마트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